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일이 지났어요. 한 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참 시간이 빠르다. 하루하루는 그쵸? 느린 것 같은데 1년이 벌써 반이나 2024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2024년 음. 엊그제 같은데 그쵸? 자, 이렇게 빠른 한 주 선생님 잘 지냈나요? 저는 좀 회복 중이던 컨디션이 다시 좀 나빠져서 좀 아이고. 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좀 무리한 일이 있었나요? 주 초에 좀 지방에 다녀올 일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갔다 음. 왔더니 한 주 내내 좀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푹 쉬어서 빨리 컨디션 잘 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1 년의 반이 지나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도 음. 1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는 방학을 하는데요. 어. 네네.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3 학년 아이들이 이제 졸업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데 요새는 왜 의정부고가 그 특이하게 컨셉 음. 사진 찍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컨셉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 학교 아이들도 컨셉 사진을 찍는데 그걸 이번 주에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막 분장하는 것도 보고 이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게 어떤 친구가 저희 학교는 남학교인데 여장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는 학생인 거죠. 근데 왜 음. 모르는 학생이었냐면은 모를 법한 게 학생이 학교를 잘 안 나오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어. 학교에 적응하기 좀 힘들어해서 학교에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학생인데 여장을 되게 예쁘게 해 가지고 막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막 관심을 주니까 그 친구도 막 다른 친구하고 얘기도 활발하게 하고 막 저한테도 와서 막 "선생님 저 화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음. 면을 보게 되어 가지고 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구나. 학교에서 보여지는 그 면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새삼 깨달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신기하네요. 정말 '아 그 학교가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음. 학교들에서 하고 있다니. 맞아요. 음. 그 컨셉 사진 중에서 가장 제가 베스트 상으로 주고 싶은 게 어떤 반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다 얼굴을 색색깔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노란색, 누구는 보라색 막 이렇게 바디 페인팅 이런 물감으로 어. 얼굴을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했더니 인사이드 아웃에 어. 감정이들을 한 명씩 맡아 가지고 하고 막 빙봉을 맡은 친구는 막 꼬리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막 음. 뭐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졸업사진 찍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이를 코스프레한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음. 굉장히 요새 요게 인기예요. 그쵸?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음. 우리도 다들 한 번씩 겪어 봤죠. 당연히 다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요. 음, 대부분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흑역사가 아마 그 시기에 모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이래저래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음. 아, 사춘기라고 하니까 추억 돋는다 싶으면서도 별로 사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너무, 그렇죠. 아, 철없고 진짜, 아유, 정말, 막 이런 생각만 드는데. 맞아요. 그래도 그만큼 또 흥미진진할 것 같은 주제네요. 음, 그러면 사춘기가 주제인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어떤 음식인가요?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바로 팝콘입니다. 음, 들으시면서 응? 사춘기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영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저 진짜 영화관 이거 보러 갔는데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영화들 많이들 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봤는데 이게 사춘기 얘기여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한 만큼 이 영화랑 관련이 있어서 팝콘을 정해봤고요. 인사이드 아웃 2가 사춘기 이야기라는 걸 저는 하나님한테 사실 처음 듣게 됐는데, 영화라고 하면 사실 팝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영화의 팝콘은 무조건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춘기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모두의 그 사춘기 얘기는 정말 팝콘 먹으면서 들어야 할 영화 같은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오늘 저희 흑역사 이런 것도 풀고 할 건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 들을 때 팝콘을 먹는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음, 만큼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정했습니다. 게다가 저 요즘 밀가루를 최대한 피해보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옥수수 튀긴 거잖아요. 글루텐 프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음. 건강하기까지 하잖아 이런 핑계를 또 대봅니다. 네. 어, 팝콘이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해 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게요. 밀가루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되게 음, 새로운 발견이네요. 음. 어쨌든 좋습니다. 건강한 팝콘과 함께 음. 곁들일 술은 혹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그 술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팝콘 하면 무조건 맥주입니다, 여러분. 음, 요즘은 영화관에서도 맥주를 팔잖아요. 실은 막 영화관별로 어디는 굉장히 맛있는 막 수제 맥주를 파는 관도 있고 막 맥주 전용 관도 있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관에서는 선택지가 아예 없기도 하니까요. 음, 그래서 그냥 영화관에서 파는 맥주 요렇게 오늘의 곁들이는 술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는 맥주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라도 사서 이제 팝콘만 사서 이렇게 같이 먹곤 하는데요. 영화 볼 때, 재밌는 영화 볼 때 고소하고 짭짤한 팝콘을 시원한 맥주랑 먹는 거는 정말 국룰이죠.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단한 맥주 안주 중 하나가 팝콘인데요. 음. 지난번에 옥수수를 첨가한 맥주가 많다라고 하면서 콘치즈에 음. 곁들일 술로 그런 맥주 중 하나를 추천했었는데, 맞네요. 영화관에서 맥주를 판다면 아마 파는 맥주 대부분이 그런 옥수수나 쌀을 사용한 맥주일 거라서 팝콘이랑 그렇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네요. 팝콘 땡기는데 음. 지금 저처럼 팝콘이 생각나는 분들이시라면 음. 팝콘에 맥주를 즐기면서 팝콘 각으로 오늘 방송 들어보시거나 사춘기 추억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팝콘에 맥주 마시면서 음, 오늘 메인으로 사춘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도 생리 흉내를 내봤어요. 정의부터 찾아볼 건데요. 음, 대부분 사춘기 정의는 알고 계시죠? 성적 성숙의 관점에서 변화를 보이는 시기. 이렇게 제가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쵸?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죠? 아마 가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음, 사전적 의미로 부릅니다. 실제 나이로는 요즘은 한 12살 정도부터로 보더라고요. 저희 때보다 진짜 어,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음. 음, 이때쯤에는 자신의 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할 테고 또 그 자아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 세상이랑 맞춰지는 그 과정에서 반항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죠. 음. 이런 일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많이 일어나서 중2병 막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 가지고 초5병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초옥병이라니 진짜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 맞아요. 요즘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한 5, 음. 6학년만 되어도 성인이랑은 신체적으로는 막 체격이나 그런 게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아이들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이래 음, 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더 크고 이래 가지고 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춘기가 심신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음, 막 특히 세상이 막 부조리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반항하게 되고 이런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뭔가 그 반항적인 상태, 꼬아보는 상태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평소에 뭐 사춘기랑 상관없이 막 엄청 꼬아보는 이런 친구한테 "너 사춘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음. 어떠세요 선님은? 언제를 사춘기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사전착정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적인 성숙보다는 그냥 과도기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계절로 치면 환절기 같은 느낌? 음. 보통 10대 중반, 뭐 지금은 초반까지 갔다고 하지만, 음. 그때 생각하는 사춘기는, 어린이도 아니고, 아직 어른도 안 된 그 중간에 항상 찾아오는 거였고, 맞아. 또 요즘 흔히 막 어른인데 사춘기가 다시 오춘기가 왔다. 아니면 뭐 40세 무렵에 사십춘기가 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도 그 사춘기랑 뭐가 닮았기 때문에 사춘기에서 따다가 이렇게 표현하지라고 생각해 음. 보면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뭘 쭉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아, 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도 되고 막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음.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음. 과도기라는 걸 그냥 사춘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했었고 어, 하나님이 사전적 정의를 말씀 주셨지만, 사춘기의 정의에서 춘이라는 게 사실 성적인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봄춘자를 쓰는데 그 봄춘자에 옛날에 보면 뭐 춘화 같은 그림이 아. 성적 묘사가 있는 그림인 것처럼 아. 그래서 그런 생각할 사회, 봄춘 그런 성적인 걸 아. 나타내는 춘이라서 성적인 걸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추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막 오. 그런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음. 요런 시기가 딱 과도기 같은 뭐 사실 어릴 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옆에 맞아요, 맞아요. 뭐 남자 애들이 그냥 애들이지. 그치. 근데 막 그런 시기 뭐 이런 변화가 오는 시기는 되게 막 파도 치듯이 막 이랬다 음. 저랬다 하니까 맞아요. 뭐 꼭 10대가 아니더라도 뭐 사춘기가 10대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냐라는 음. 이제 곧 40춘기를 앞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막 "사춘기야?" 막 "오춘기야?" 뭐 정말 선님 음, 말처럼 "사십춘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맞아요. 어 맞아요. 선님 하신 말씀처럼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가 확실히 그런 것 같고 또 제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실은 자아도 어렸을 때 한번 생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치만 정말 그 사전적 의미의 사춘기로만 생각을 했을 때 딱 2차 성징 딱 그 시기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딱 그 중학교 2 학년 때가 그 사춘기의 절정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음. 샘님은요? 언제가 그 사전적 의미의 그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 그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랑은 별개로 그냥 그 소위 중2병에 해당하는 사춘기라고 하면 저도 음. 하필이면 딱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와 하나님이 중1 때 만나게 됐는데 음. 사실 사춘기를 앞두고 만난 셈이었다. 이게 살짝 음, 조짐이 보일 때 만났다. 거의 초입에서. 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춘기 때 막 말썽을 부렸거나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음. 그때가 절정이었다라고 추억할 만한 음. 뭔가 인상 깊은 포인트가 있었나요? 저희 같이 몰려서 맨날 놀러 다닌 것만 봐도 사춘기의 어, 절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희 진짜 맨날 맨날 놀러 다녔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건 학원 가는 길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찾기 싫은데? 그런가? 학원에 갔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긴 하죠. 저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순한 성격이어 가지고 되게 키우기가 쉬운 애였대요. 음, 엄마가 마음먹은 대로 진짜 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다른 부모님들이 막 우리 애기 키우기 힘들다. 애기가 말을 안 듣는다." 막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갔었대요. 근데 음, 진짜 딱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제 생각에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말 했구나.'라고 하는 게 다 이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음. 아마 그때 저의 성격하고 개성 이런 게 생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전에도 저는 사춘기가 그 중2 때 그때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점점 시작해서 중2 때가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음, 엄마가 하라는 거 무조건 안 하고 뭐 하라고 하기만 하고 해도 짜증 나고 도대체 이런 걸 왜 해야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래서 부모님이랑 진짜 그 한 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맨날 음. 맨날 집이 전쟁터였답니다. 이 사춘기 시기,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특히 짜증 부리는 건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짜증을 안 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유독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그때 왜 그랬지? 싶을 만큼 음. 이해가 안 가는 반항? 반감? 맞아요. 이런 게 좀 음. 많았던 것 같고, 음. 생각해 보면 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음.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부모님과 보내는 맞아요.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그렇죠. 훨씬 길어지니까, 음. 뭐, 초등학교 때는 이주알고주알 막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가 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음. 얘기했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뭐 물어봐도 대충 퉁명스럽게 어 대답하고 가버리고, 귀찮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니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 잘 맞아요. 모르는데. 어 음, 저는 그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게 엄마랑 달라 가지고 많이 달라 가지고 더 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옷 대표적으로 옷 같은 것도 저는 음, 이게 이쁜데 내가 이걸 입으면 엄마는 자꾸 막 무슨 거적대기 입었냐 그러고 마음에 안 들어 갖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나는 왜 이게 이쁜데 이걸 못 입게 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음, 뭐 물론
저의 취향은 그때도 지금도 별로 변함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저의 스타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하시지만 애진작에 당연히 포기하셨고요. 음, 저도 이제 막 TPO에 따라서 엄마 취향에 막 맞춰 드리기도 하는 그런 넉살 이런 게 좀 생기면서 음, 이제는 좀 싸우진 않지만, 네. 어렸을 때는 진짜 음, 옷 입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음, 그쵸. 아휴, 그리고 저는 사춘기 한창 심할 때는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다니고 반항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어, 물론 저희는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고 원래 천성도 좀 모범생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땐 '뭐 이런 거 가지고 반항이라고 해.'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딴에는 저는 굉장히 큰 반항을 했다고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게 일탈이라는 거는 평소에 어땠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중학교 2 학년 때쯤 저는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제 사서 그때 처음으로 음, 생겼는데, 컴퓨터 하느라고 진짜 맨날 밤새고 한두 시간 자고 학교 가고 막 이래 가지고 음, 못잔 잠을 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되었답니다. 중학교 1 학년 때까지는 멀쩡하게 공부도 잘하던 애가 갑자기 막 당연히 막 학교 가서 자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음, 되게 속 터져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지금 음, 생각해 보면 저라도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도 '아 내가 이런 변화가 나한테 생기면 학교에서 굉장히 당황했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동족 업계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실은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 진짜 한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음, 어쨌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잠을 자면 업어가는 것도 모르게 굉장히 푹 자는 타입이거든요. 엎드려서도 그렇게 푹 자요. 음, 그래서 깨워도 잘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그 교단을 발로 이렇게 쳐 가지고 학생들을 깨우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시간에 이제 아무도 못 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유일하게 '아 쟤는 그냥 자게 냅둬.' 이렇게 포기한 학생이 저였습니다. 아우 지금 제가 그 입장이 됐잖아요.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선생님 내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말 음, 상상도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굉장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네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생각하니까 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사춘기 학생들만 매년 보시게 되는 직업이겠네요. 맞아요. 아니, 듣다 떠오른 건데, 저희가 중2 때는 다른 반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맞아요, 맞아요. 음. 아마 그래서 그 하나님도 절정, 저도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중2 때의 반항을 서로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좀 어 들고, 어. 하나님처럼 뭐 집에서 안 자고 학교에 와서 자는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웹툰을 볼 것 같은데, 웹툰 음. 웹소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학창 시절까지는 만화책이 맞아요. 인기여서 음. 만화책을 그 도서 대여점 이런 데서 음. 빌려와서 돌려보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 서랍에서 쪼끔 빼 가지고 네, 안 들키게 읽는다고 읽고요. 그쵸? 와 진짜, 맞아요. 진짜 그거 진짜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일 어, 수가 없어요. 진짜 다 보여요. '책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다 알거든요. 음, '선생님들이 많이 봐 주신 거구나.'라고. 네. 역 음, 역지사지 그 입장이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음, 대여점에서 밀린 거 막 뺏기면 사정사정 선생님한테 사정사정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대신 핸드폰을 많이 뺏기죠. 아, 휴대폰이 있구나. 그렇죠. 휴대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음. 사실 저도 중2 때가 제일 심했던 절정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 일탈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음, 조금 더 말썽이었을 수도 있는데, 음, 일단 저는 공부 안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막 노는 게 진짜 막 무슨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또 학원을 안 갈 정도의 일탈은 맞아, 아니었고, 학원은 가는데 그 친구랑 수다 떨거나 막 간식 먹는데 그냥 집중해서 그냥 사실상 놀러 학원을 간다거나, 맞아요. 막 점심시간에 그때 학교 관광에서 유행하던 공놀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음, 한다고 또 놀다가 늦게 음, 들어온다거나. 어, 제가 2학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반장이었거나 음, 부반장이었는데, 음. 그렇게 제가 노는데 바쁘고 막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담임 음.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음.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제 평생에 선생님과 교수님을 다 통틀어서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었거든요. 음. 제가 책상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책상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고, 음. 앞에서 누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딴짓을 못하는, 그 음. 미안하니까 딴짓을 잘 못하던 사람이라서 음. 학교 다니는 동안 선생님한테 사실 혼나거나 미움받을 일이 없었는데, 음. 그분이랑은 진짜, 그분한테는 진짜 잔소리를 엄청 듣고, 그때는 또 체벌이 있을 때니까 그렇 맞기도 또 맞고, 그렇죠. 근데 또 막 그런 잔소리를 하시니까 더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고, 음. 진짜 악순환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일탈이잖아요. 음, 선생님 기준에서는 굉장히 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 그 음, 일탈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음. 할 일인가?' 싶고 막 이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어. 음. 근데 지금 마인드로 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로 가면 더더욱 이제 알 걸 다 아니까. 알 걸 다 아니까 이제 아니, 선생님이랑 이제 말싸움 하겠죠. 응. 아니, 내가 고객이기도 한 거 아니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데, 지금 왜 나한테 그 교육 콘텐츠와 관련 없는 걸 강요하냐, 막 이러지 않을까. 네. 쌤님을 학생으로 만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추억들을 더듬어 보자면, 음. 그때 한참 또 사춘기 때가 연예인 좋아할 맞아요. 때잖아요. 음. 저희가 만난 계기도 그랬지만, 음. 그때 저희가 급식실이 없었어서 중학교 때 음. 도시락비를 내고 맞아요. 도시락을 학교에서 주는 방식이었는데, 맞아요. 도시락비를 학교에 고스란히 내지 않고 맞아요. 반띵. 도시락 네, 네. 도시락을 친구랑 뭐 이렇게 한 명 것만 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막 이런 잡지나 굿즈 사는데 용돈이 맞아. 부족하니까 막 음. 그렇게 쓰고, 막 점심에는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걸로 친구들이랑 맞아요. 놀고, 막 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 아마 아직도 모르실 거니까 음. 일탈인가 이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 당시에는 진짜 이거 정말 나쁜 일이다. 정말 음. 들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또 이것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 그게 그렇게 나쁜가? 지가 안 맞아요. 먹겠다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중학교 때는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점심 안 먹는다고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서 음.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점심을 안 먹지 않았어요. 그 맞아요. 돈으로 다른 간식들을 많이 사 먹었죠. 그쵸. 음. 네. 맞아요. 반띵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네. 이렇게 저희가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만 풀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흑역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팝콘을 까셔야 합니다.
저의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시험 문제를 OMR 카드라고 부르죠. 그 답안 카드에 적을 때 음, 제가 그 답을 일렬로 찍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2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끼리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벌였던 사건인데요. 되게 풀긴 열심히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답을 일렬로 찍었어요. 이게 물론 정기고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남아버리는 시험이라면 고입 이런 데도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음, 점수가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 성취도 평가 이런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성취도 평가를 봐가지고 학교별로 막 점수 내고 막 비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 시험에서 저의 친구들과 저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일렬로 답을 찍은 거죠. 어, 그래서 진짜 학교가 되게 발칵 뒤집어졌었던 이건 정말 사건입니다. 어, 저희가 반에서 나란히 1, 2, 3등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1, 2, 3등이 다 그렇게 찍어 버리니까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는 것까지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넘어서 교장 선생님인가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가 가지고 되게 혼났던 어, 기억이 있어요. 근데 혼나면서도 되게 속으로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상상도 알았 못할 일인 것 같은데. 알았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기억이 오, 안 나는 것뿐일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요? 네네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음, 친했기 때문에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한데, 사실 뭐 기억이 안 난 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왜 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음. 물론 이제 성취도 평가가 학교의 평가에 되게 중요했다면 선생님들은 정말 화가 나셨겠지만, 사춘기에나 할 수 있는 패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음. 문득 궁금해지네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시험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음. 하나님이 지금 이제 교사로 있는 상황에서 음. 같은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음. 어떻게 말씀하실까?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죠. 저는 제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험 보기 전부터 신신당부합니다. 어, 몰라도 일자로 찍지 말아라. 일자로 어, 찍으면 혼낼 거다. 이렇게 어, 신신당부하고 시험을 보고요. 근데 어 그냥 이해할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음, 넘길 것 같긴 해요. 아니 물론 혼내긴 음, 하겠지만 웃고 음, 넘길 것 같긴 해요. 무슨 마음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 가지고. 그러네요. 네. 저의 첫 번째 흑역사 굉장하죠. 그다음에 저는 진짜 이게 정말 그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엄마를 울린 사건입니다. 아마 톡토랑 덕질 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온 동안 제가 그 고이고이 간직하던 신화 오빠들의 막 사진, 잡지, 사진집 이런 음, 굿즈들을 다 갖다 버려 가지고 막 "이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인데."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굉장히 대들었던 사건을 제가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음, 맞아요. 기억납니다. 음. 그, 아마 저랑 비슷하게 다들 반응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리액션이 나왔던 맞아요. 에피소드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일이 있을 때 이제 최근에서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화장실 가서 몰래 숨죽여 우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게 성적 나오고 나서 방학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음, 제가 이제 "수업 안 듣고 잠 잘 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이 음, 당연히 안 나왔겠죠. 음, 엉망이었겠죠. 갑자기 성적이 하락하니까 음, '안 음, 되겠다.' 싶었던 엄마가 아마 극단의 조치를 음,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음,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화났고 모든 게 진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내 맘대로 못 살 바에는 가출하자.
혹은 막 '세상을 음, 살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까지 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엄마한테 참 감사한 게 그때 그 컴퓨터가 제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갔거든요. 그 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이제 컴퓨터가 제 방에 있으면 제가 밤새 컴퓨터를 할 수 있는데 거실에 음, 있으면 밤새 못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제력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니까 음, 엄마가 강제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음. 그래서 그 후로 점차 정신을 차렸던 것 같긴 합니다. 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전 하나님이나 집안에 이제 장녀잖아요. 첫째잖아요. 그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생각나는 거지만, 음. 저희가 사춘기였으면, 음. 저희 부모님들도 사춘기 맞은 자녀를 대하는 게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처음이었을 텐데, 그렇죠. 되게 현명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을 거예요. 음, 사춘기의 자녀를 만나는 걸. 음, 근데 저는 직업상 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음, 근데 당연히 힘들어하세요. 아마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으신 분들이. 음, 근데 다들 정말 힘들어하세요. 막 학생 상담 오셔 가지고 막 얘기하시면서 제 손 잡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아이 키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춘기를 지나는 게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음, 깨닫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질러버리고 끝인 사춘기 당사자와 다르게 그쵸. 옆에서 그걸 챙기는 게, 음. 아, 저는 흑역사를 봤는데 계속 며칠 내내 고민을 해봐도 왜 없지? 어. 이상하다.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막 진짜 특단의 조치로 매 학년을 공시어보고 그 학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어. 이렇게 공시어봐도 딱 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제가 이유를 발견했는데, 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부터 맞아요. 하숙이나 기숙사 등으로 집에서 떨어져서 학교를 쭉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음. 사춘기에 맞 갈등이 생기고 말썽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결국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이런 음.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맞아요. 그냥 제도상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음. 반감이 제일 클 텐데 음. 저는 그렇게 붙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 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겠다.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누가 나 청소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청소해라 이러면 싫잖아요. 음. 그럼 막 대들고 막 맞아요. 이렇게 될 텐데 맞아, 저한테 맞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음, 그냥 약간 가족들은 특히나 음. 떨어져 있으면 애틋해진다 이런 말이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춘기를 되게 별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간 게 아닌가 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있어야 지지고 볶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떨어져 있으면 확실히 그게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 사춘기를 별 이벤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2 때 진짜 열심히 또 놀았다. 음. 공부하는 척만 하고 뭐 친구들이랑 떠들기 바빴고 음. 요런 거 외에는 흑역사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더더욱 아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갔기 맞아요. 때문에 음. 2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뭐 뭘 싸우겠습니까? 짧게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부모님과 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좀 음. 편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도 굉장히 엄했고 음. 그게 좀 스트레스를 주긴 했지만 음.
그래도 아무래도 뭐 평생 봐야 되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비해서는 뭐래 이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춘기는. 그렇죠, 그렇죠. 음. 다만 저는 좀 PC방을 엄청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집과 다르게 기숙사나 하숙이나 아, 다 집에 개인용 아, 컴퓨터가 있진 않잖아요. 저희 때는 뭐 개인용 노트북을 각자가 갖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고등학교 그렇네요. 때까지는. 음. 근데 저희 학창 시절은 싸이월드나 뭐 이런 음. 메신저 프로그램들, 되게 다양한 메신저 프로그램이 유행을 바꿔가면서 맞아요. 어, 흥했던 시기이다 보니 음. 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해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PC방을 엄청 자주 갔죠. 음. 특히나 또 고등학교는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 교칙상 휴대폰 소지가 아예 금지였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은 저녁에 집에 가서 쓰는데 전 음. 기숙사에 있으니까 아예 소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음. 그 주말마다 집에 가지 않는 주말, 그러니까 격주로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 주말에는 PC방에서 거의 주말에 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담배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어. 그래도 뭐 거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남아서 공부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결과가 좋아서 참 다행입니다. 맞아요. 결과가 좋다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어. 이게 그나마 좀 흑역사라면, 음.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춘기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보통 다 그냥 고3일 것 같고, 저희 때는 더더욱 고3이 그렇죠. 중요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학교에 거짓말을 하고, 여름에 하는 보충 수업을 아예 뺐어요. 아하. 예,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도 설득을 했으니까 제가 허락을 받았겠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어이없는 이유인데 선생님한테 말한 이유가 음. 제가 고3이었을 때 동생이 이제 고1이었는데 음. 동생 공부를 봐줘야 된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가 고3인데 너가 더 급하지 그렇죠, 않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선생님 말을 막 다 딴지 거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고집은 있는 학생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보충 수업 때 뭐 수업하는 걸 뭘 해요. 어차피 수능 때 볼 거 이미 다 배웠는데, 네. 공부하면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지망하던 학과와 학교가 결국 간 학교와는 달랐는데, 음. 그때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음. 제가 좀 특이한 전공을 지망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동생 공부 시켜놓고 나도 하면 된다. 집에서 하면 된다. 음. 어차피 저 지금 나와서 사는데 밥 해먹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 음. 있는 게 더 낫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속아 주신 건지 믿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능 직전 마지막 여름방학에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대단하다. 제가 담임이었으면 '내가 다 불안해 가지고 가만히 못 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래도 샌님 같은 학생이면 알아서 잘하는 학생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집도 익히 아니까 그냥 몇 번 얘기해 보고 '아, 어쩔 수 없네.' 싶긴 하셨을 것 음. 같긴 하네요. 맞아요. 제가 그때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고집을 몇 번 꺾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너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음. 있으니까 이 음. 선택 과목을 꼭 해라 라고 설득을 음. 하셨는데, 저는 죽어도 그 학교는 안 갈 거기 때문에, 성적이 남아도 제가 안 갈 거기 때문에 난 맞아요.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선생님이랑 엄청 교무실에서 다퉜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말싸움을 길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익히 아셨던 거죠. '아, 얘는 네. 얘기해서 들을 애가 아니다. 놔두자. 네, 알아서 잘할 네. 거다.'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어. 뭐, 이런. 그쵸, 그쵸. 근데 뭐, 흑역사라고는 얘기를 시작했지만, 저는 그때 방학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새삼 생각해보면. 와, 고3 방학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도 고3인데,
그렇게 진짜 팽팽 노는데 마음이 찝찝하지 않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방학 때 의무감에라도 책을 펴서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 사실 없어요. 기억이 없고, 뭐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어. 제 나이가 탄로날 수도 있는데, 4년마다 열리는 큰 스포츠 이벤트가 음. 저희 고3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시차가 되게 크게 있었는데,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고3 여름방학 때. 근데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음. 밤이랑 새벽에 경기 중계를 보면 늦잠을 음.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낮에 일어나면, 늦지막히 일어나면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집에 안 계셔. 낮에 또 자유해요. 그래서 이 공부 봐주겠다고 핑계를 댔던 동생이랑 어.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진짜 많이 아. 봤어요. 그 방학 때. 아. 뭐 독파를 했습니다. 거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되게 철없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되게 음. 행복한 방학이었으면 됐지. 그럼요, 막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밤에 막 이제 음. 소리 줄여놓고 음. 막 몰래 TV로 중계를 봤던 기억이 어. 있었고, 방학이 끝났을 때도 그 스포츠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었는데, 음. 야자하면서도 몰래 이제 교복 안에 이어폰 넣어가지고 그 중계 들으면서 어. 야간 자율학습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무슨 체대 갈 음. 것처럼 엄청. 그러게요. 네. 어, 이게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휴학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음. 인생에서 방학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주위에 말도 많이 음. 했었는데 음. 사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춘기에 진짜 잘 쉬었네요. 고3 때 진짜 엄청 푹 쉰 것 같고, 음. 물론 뭐 학기 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3 때도 제가 가려던 고등학교의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서 공부를 사실 좀 중3 때 오히려 되게 열심히 해야 됐었는데, 음. 그때 되게 판타지 소설이 인기였단 말이에요. 만화책 다음. 맞아, 맞아. 드래곤 라자 막 이런. 맞아요, 그 맞아요. 또 판타지 소설에 빠져가지고 중3 때 저 공부하다 말고 책을 또 엄청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아 그래요. 샌님 인생에 언제 한 번은 '느슨하게 산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음, 점에 네 저도 다 마음이 놓이네요. 음, 특히 고등학교 3 학년 여름방학을 그렇게 재밌게 보냈다니 진짜 너무 질투가 다 납니다. 원래 그 시기는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시기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그 고3 여름방학을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니. 제가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애늙은이 같은 사고일 수 있는데, 음. 어, 어차피 아는 건 맞추고, 그 예전 시험판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는 건 맞을 거고 모르는 건 틀리는 음. 건데, 뭐 그거 지금 엄청 들여다본다고 음. 모르는 걸 알게 될 것 같진 않다. 라는 음. 생각을 했고, 음. 그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목표한 학교에 필요한 성적이 굉장히 됐으니까. 적었기 때문에 좀 음. 마음을 놓은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음, 한창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음, 아이들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실은 샌님의 이런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다." 이런 에피소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것도 애들한테 한번 들려줄까?' 싶다가도 실은 음, 이 에피소드가 성립되는 건 샌님이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시키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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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사춘기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사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요. 자아가 생성되는 시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의 자아가 세상에 깎이고 깎여서 지금은 동그란 모양이 됐는데 그 모양이 되기 전에 그 뾰족뾰족한 그 원석이었던 시기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뾰족뾰족한 게 세상하고 부딪히느라고 그렇게 엄마랑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음, 반항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음, 선생님은요? 네. 네, 저는 뭐 앞서도 과도기, 환절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방향을 찾기 전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되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인생의 환절기 같은 거 아닐까라고 음. 정리하고 싶네요. 음. 아 해 보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용기와 실행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생각이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디저트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 인사이드 아웃 1 그거를 그냥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기도 했고 2도 굉장히 인기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보고 음, 계신데 2는 주인공인 라일리가 이제 커 가지고 사춘기가 되어서 그 자아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음, 사춘기가 되면은 어렸을 때 나와는 다른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쪼금 방황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음, 기존의 1 차원적인 감정 기쁨, 슬픔, 화남, 소심 이런 감정의 자리를 불안, 불업, 지루, 당황 이 새로운 감정들이 대신해서 새로운 자아를 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음. 아니, 인사이드 아웃을 되게 진한 여운이 남았던 영화, 인상 깊은 영화로 꼽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보긴 했는데, 재밌네, 이러고 지나갔던 영화여서, 그 첫 음. 번째 영화 주인공이 성인이 아니라 어린애였다는 것도 저는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 편이 사춘기인 거구나, 라는 것도 실로 어. 알게 된 건데, 그 우연히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편에 추가된 감정들을 결정하는 논쟁을 펼쳤던 이야기와 배경을 다룬 기사를 한 편 봤거든요. 아. 원래 뭐 빠지려고 했던 애가 들어간 감정이 있고 음. 또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빠진 감정이 음.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이제 이 스토리를 짜면서 같이 논의했던 이제 심리학자 음. 이런 분들이랑의 의견들을 다룬 기사였는데 음.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정말 심리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짜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발견을 하게 됐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보면서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보면서도 '와 이건 진짜 고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고증을 잘 해 놨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거든요. 음, 제가 보기 전에 보고 울었다는 후기 그리고 어딜 보고 울어야 하는 후기 이거를 동시에 보고 갔는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울긴 울었거든요. 근데 음,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음, 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희한한 감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음, 보면 그 아마도 그 기쁨만이 지배하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음, 불안이 지배하는 사춘기, 나답지 못한 사춘기 이 시기를 다 지나서 결국 그 불안도 새로 생긴 그 감정들의 부러움, 당황, 지루함 음, 이런 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음,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감정들이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나를 이루는 감정이다.'라는 걸 깨닫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음, 그 모든 감정을 포용하는 서사예요. 그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나? 이게 스스로 그래서 울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음. 음 성장에 대한 감동이었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음 그 기억이 나요. 마블 시리즈 저희가 다룰 때 음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성장 캐릭터. 맞아요. 음. 이게 또 되게 당연하게 명제로 딱 넣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떠올리는 모든 감정들은 다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일부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네요. 이야기를 통해서 서사를 가지고 들으면 되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음, 어른들이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고 음, 나 지금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음, 왜 지금 짜증나는 거지? 그 짜증의 근본이 뭐지?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막 영화가 감동적이야, 눈물 나는 영화야, 막 이렇게 들어도, 뭐 만든 영화인데, 울으라고 만든 영화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울었다. 이런 음, 말이 음. 좀 더 영화를 궁금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음. 극장은 사실 자신 있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OTT에서 보면 꼭 한번, 이, 저 같은 메마른 사람을 위한 감성 음, 충전 느낌으로 한번 꼭 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투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봐 가지고 '많은 음,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음, '어렸을 때 생각 많이들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오늘은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시기,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음, 실은 이것 또한 저희한테는 또 추억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 저번에 Y2K 추억 여행한 것처럼 되게 깍깍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주변 사람들과 사춘기 때 이야기도 나눠 보시면서 그때 찾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의 흑역사 요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음. 보시면서 한층 더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